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193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1100원대가 무너지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꺼지면서 오늘 계속해서 매도가 9거래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929선에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전일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한 1932선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다시 장중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9억 원 정도 아직은 확실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관이 오늘도 15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인은 역시 한 70억 원 정도 매도하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07% 소폭의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33만 8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흘째 조정이 보이나 싶었는데요.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다소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외국인의 요즘에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24만 3천 원이고 기아차는 0.15% 빠진 6만 5,800원입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생명이 4%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주가가 10만 1,000원으로 내려왔는데요. 보험업종이 2% 넘게 밀리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CJ제일제당이 보유 중이던 3천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식에 삼성생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대 바짝 다가선 29만 5,500원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26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전일 대비 한 0.2포인트 정도 빠진 5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등하락을 장중에 반복하고 있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80억 원 정도, 기관은 15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개인은 한 250억 원 정도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현재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은 오늘 장에서 0.1% 빠진 49,450원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2% 상승한 22,600원. 아무래도 중국의 중추절을 앞두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동서가 1.4% 빠진 27,850원입니다. 네, 파트론이 3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2.3% 하락한 16,500원이고요. CJENM은 1.5% 상승했습니다. 38,700원. 포스코 ICT가 1% 정도 오르면서 9,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봐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3원 60전 상승한 1101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해 보이자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ISM 8월 제조업 지수가 55.7로 전월치를 웃돌았고 또 7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2009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보이면서 일단 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해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정도 상승한 1,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는 오늘장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 코스피는 19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가기 흐름을 연출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거래일에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대는 했었지만 일단 역시나 최근에 좀 지수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또 매물대까지도 굉장히 좀 두텁게 쌓여 있는 분명히 좀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뚫기에는 아직 시장 상황이 분명히 녹록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기다가 아직 해결해야 될 이 모멘텀들,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수준에서 지수를 좀 강하게 좀 상승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당장의 어떤 매물대를 좀 뚫기에는 뭐 녹록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의 활기가 좀 잠시 주춤했었는데,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다시 재차 좀 주식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선물에서도 좀 매수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은 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권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외국인의 활기가 좀 잠시 주춤하더라도 언제든지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로 국내 증시를 좀 받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9월 빅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준에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계속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중국 시장 쪽에 대한 눈들을 좀 돌려야 되고, 또 글로벌리한 경제 지표들에도 계속 눈을 돌려야 되는 현 시점인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누구나 다 상승에 대한 확실한 어떤 긍정성을 갖기에는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장에서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계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간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좀 보냈습니다. 뭐 일단 일본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운수장비,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와 뭐 자동차 부품 업체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매기를 형성시키는 가장 큰 요소였는데, 일단 뭐 장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도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무척 강하지만 뭐 기아차 같은 경우 조금 소폭의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어갈 때마다 운수장비 업종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일단 대형주로 좀 견인차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어떤 마음을 굉장히 좀 아프게 했던, 쓰리게 했던 업종인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살아나면서, 물론 장기로 갈지 중기로 갈지 이 모멘텀의 어떤 이 시간 타임라인을 당장에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 기계업종 전체적으로는 조금 핑크빛 무드가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중국 쪽의 경제 지표 개선, 그로 인해서 이 중장비와 같은 장비들의 수요, 이 부분이 기계업종에 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뭐 계속적으로 좀 하반기까지 좋다,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만약에 가정한다면, 기계업종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콘텐츠 레저 업종이 이 견인차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업종과 이 레저 업종이 그동안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는 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감지를 하면서 관심권을 좀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장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9월달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큰 산들이 좀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빅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쿼드러폴도 그렇고요. 또 이 한도 축소, 미국 쪽의 이 부채 한도 축소와 관련된 논의들, 뭐 FOMC에서 언급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 대한 방향성을 쉽게 체크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단 대형주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매기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분명히 적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뭐 크게 치고 가기에도 매물벽이 좀 강하게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박스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의 범위가 좀 상단 쪽에 걸려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외국인의 눈치 보기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적으로 좀 쉬어가기 흐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9월달에 어떤 이벤트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수장비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 플러스 세컨티어로는 조선업종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수장비 업종을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기일이 좀 지나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일단 만기일까지는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누구도 쉽게 예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장세를 좀 빗대어봤을 때는 이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침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운수장비가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운수장비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황점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1930을 중심으로 횡보가 이어지는 수요일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장중 매도를 하다가 현재 이 시가 소폭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락하던 삼성전자도 낙폭을 줄이면서 오후장 갈수록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어제 전강 후 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거래 대금도 강하지 않고 무엇보다 관망 심리가 강하게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텐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2619번으로 전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선물적 분위기는 어떤지 선물방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확인하자라고 하셨는데 현재 2,000개 넘게 좀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도 좀 잡아주시죠. 예, 오전에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황금 라인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 잡자, 매수 쪽으로 좀 수익을 좀 잘 극대화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이 그 부분을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훼손하지 않고 지금 위쪽으로 지지력이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론에서 무조건 오늘 조정이다라고 보는 것도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전차 부대의 슈팅 자체가 가장 시장을 위로 당기는 주범의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선물 시장 쪽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파락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는 것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그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적으로 매도 포지션 상당히 확 강화된 반면에 나홀로 개인들만 시장의 하방 배팅의 시초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론 쪽에서 너무 조정 쪽을 너무 많이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겠고요.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 부분의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기준에 보면 전일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미결제가 상당히 오후장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지금 지수 자체가 이렇게 당겨주는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결제가 만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미결제가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파생 시장인 선물 시장의 미결이 증가된다. 그건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가 모두가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방향의 키는 1차가 지금 나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땡겨주는 거 주쌤이 앞에서 말씀드린 5점과 마찬가지로 위로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린 공포 매수 잡는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에 위쪽으로 뽑아주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고점 우리 모두가 쉽게 생각하는 고점은 안 나올 것 같겠고요. 저한테만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예상치 범위는 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격적 매수 포지션만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개인들만이 나홀로 하락을 확대하는 포지션이 잡히는데요. 옵션 시장 쪽에도 보면 콜옵션과 풋옵션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개인과 외국인들, 기관계보다 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콜옵션 쪽의 우위보다는 지금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풋옵션 쪽의 우위가 조금 더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동시 만기 쪽에서 이 개인들의 포지션이 한쪽의 리딩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먼저 가격 매력이 온 자리에서 먼저 예측 매매로 잡고 오늘 그 변동들이 나오면서 먼저 콜옵션 쪽이 시장 출발과 함께 부러졌을 때 전일 오버나이트 물량의 단가 작업이 되면서 초반부에 이제 올라치다 보니까 250대 60 이 상태를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거의 청산을 나가고 다시 재차 눌릴 때 재매수 관점들이 좀 걸려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놓고 보시면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쪽에서 일단 드라이브 자체가 아침부터 매수 우위를 시켜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금액이 크지 않죠. 그만큼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의 이격 자체가 좁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베이시스 영향을 놓고 본다라면 차익 쪽의 바스켓을 완전히 치고 매꾸로 들어오는 작업은 조금은 쉽지 않은 형태이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좀 더 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차익 쪽에서 보시면 초반부에 매도 출발이 되었던 것이 외국인들의 포지션보다는 기관 쪽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고요. 또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포지션을 놓고 보면 차익 쪽의 핸들링 자체는 역시 외국인들의 키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도권을 줬다 뺐다 조금 그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난 목요일 날부터 베이시스 놀이가 무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금일장 이제 전략적으로 넘어가 보면요. 외국인과 투신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부터 그 얘기 강조했는데요. 외국인과 투신이 오전에서부터도 매수로 전환이 되면 매수만 봐라.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 주쌤은 눌림 매수, 공포 매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당당하게 먹히고 있는 상태겠고요. 또한 시장은 지금 방향 자체가 비추세 구간이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뭔가 추세 자체가 지난 대바닥 패턴 이후에 N자형 패턴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경관 조정을 받고 우상향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무조건 추세 쪽으로 보시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파동상의 이동선에서 여기를 주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모양새를 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하나를 보고 이렇게 조정폭의 연장선으로 볼 것이냐 파동이라면서 각자의 기준점에서 놓고 상당히 명분이 갈리기 때문이거든요. 자, 분명한 것은 일단 오늘 장에서 마지막 황금 라인을 드릴 건데요. 자, 아침 초반에 이 매도 페이크 속임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찔끔찔끔이지만 이쁜이 뚱땡이들이 여기서 하나 중요한 자리에 여기서 날씬이 뚱땡이 하나 나오고 나서 감지를 포착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오전장 황금 라인이 아마도 251.60이었을 겁니다. 그쵸? 60이었는데 여길 치면서 이전에 먼저 여기서 날씬이 뚱땡이가 하나 나왔어요. 쌤,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서 지지력이 나왔고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지지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도를 이런데 부분에서 잡아서 여기서 잡아서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 오후장에서 역시 황금 라인은 251.60입니다. 자, 위쪽으로는 매수로만 응수하시면 됐었고 밑으로는 매도로 응수하시면 됐겠죠. 여기서 매도를 짰다.
그러면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황금 라인을 보고 있어야 된다면 황금 라인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을 치어야 되는 게 맞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5호장에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매수를 잡아서 개인들의 능력치만큼, 자, 이 꼭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겠고요. 저희는 매수 잡아서 이 꼭지에 털었고 이 꼭지에서 매도 시그널을 놓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꼭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황금 라인을 이탈하나 안 하나만 바라보자는 거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는 또다시 마지막 포지션에 눌림 매수, 공포 매수를 잡는 것이 맞겠죠.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투신이 매수 확산을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파생시장에서는 보통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3개를 잡습니다. 오늘 여기 빨간 펜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3개의 펜을 잡는데 그 3개의 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인, 황금 라인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확정 시그널을 주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 3개가 모두 다 한쪽 방향을 논하면 그때는 저희들 표현으로 이빨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3개 중에 2개라도 부합되면 대응 영역은 쉬워진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들어가셨다가 물려 죽을 확률은 제로섬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스위칭도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난 월요일 날부터만 딱 놓고 보더라도, 자, 왜 대세 하락론과 또 오늘 본격적으로 하락, 뒷북 때리는 내용이 많이 나왔고 아침에 매도 승부수가 잘 띄워졌을 겁니다. 저도 오전장에 시초 출발의 매도 시그널, 제가 한 달에 몇 번 하지 않는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대응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대응 안 했느냐, 너도 나도 조정이랍니다. 조정 시그널을 안 잡혔는데, 그래서 보자, 그리고 전 공포 사자 결론 냈죠. 이 부분은 우리들의 영역인 거고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는 자리에 황금 라인 영역은 여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황금 라인 5장도 역시 마찬가지 251.60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무조건 매수로 봐라. 고점 부근에서 때리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능력치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밑에서 잘 잡고 지금 251.60에서 잡아서 지금까지 들고 올라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힌트 하나 드리면 이익 실현 이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시 52분에서 2시 21분 사이에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시장에서 연출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만기 포지션과의 싸움이 하나 붙은 거라서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최근에 서울경제를 통해서 선물항의 라인들, 그 다음에 시황관들, 샘플러스와 HTS를 통해서 지금 노출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전략에 조금이라도 한 땀 한 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에 대해 더 궁금증이 있다면 서울경제TV 또는 샘플러스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주쌤은 친절하니까 답변 드릴게요. 근데 주쌤은 이쁜 뚱땡이는 아니고요. 조금 못난 찌그러진 뚱땡인데요. 곧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쁜 뚱땡이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다 디테일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샘플러스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숨고르게 양상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 탑피치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예, 일단 거래소는 삼성 SDI를 좀 준비를 했고요. 코스닥 네. 쪽에서는 하림홀딩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입니다. 오늘 5일선 돌파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금 17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섹터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 모터스가 실적이 좀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기대감 좀 형성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BMW부터 이제 전기차가 줄줄이 좀 출시가 되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삼성의 갤럭시 기어가 일단 공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 SDI의 2차 전지를 좀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워치 그리고 전기차 이 두 가지의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좀 점검 받아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하림홀딩스입니다. 좀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데 하림홀딩스가 오늘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일단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2분기 때도 살짝 실적이 좀 견조하게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주사입니다. 중소 지주사였는데요. 네. 전날 같은 경우도 KG그룹들 종목군들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중소형 섹터에 대한 지주사의 흐름들, 정부 정책에 따른 이런 수혜도 좀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회사 중에 농수산 홈쇼핑의 좀 성장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미국 법인 내에서 어느 정도 10%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법인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 100억 정도 규모의 지분법 이익을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이 원자력 부분들, 일본의 원전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해산물에 대한 부분들, 불신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반사적인 그런 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림홀딩스 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약간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 짜보면 좋을지 삼성 SDI와 두 종목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과 보험 쪽에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연기금 쪽과 투신 쪽에서는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지금 현재 확대를 좀 해서 보게 된다면은 작년 2012년도 3월경에 형성돼 있었던 고점을 현재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한 단계 레벨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원고를 작성을 했을 때는 강보합권역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17만 원 이하 정도 권역으로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에서는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2천 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8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4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남아있죠. 하림홀딩스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올랐어요. 예, 하림홀딩스도 거의 상한가 부근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격이 점차적으로 좀 벌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격 좁히기가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만약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모를까? 안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차익 매물, 오후장 들어선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장대 양봉 캔들의 중간 가격입니다. 약 한 2,500원 정도인데요. 이 자리대까지 눌림을 좀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 2차로 좀 나눠드리겠는데요. 1차는 2,800원이고요.
이 차는 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 홀딩스 오늘 좀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매수가 2,500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오늘장 검색 베스트 5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위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검색 1위 종목은 STX 페노션입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한 이후 오늘도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다음은 2위 종목입니다. 딜리인데요. 3D 프린트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알리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에 오른 종목은 성호전자인데 어제 상한가 진입한 이후 오늘 추가 상승 시도하다가 다시 1%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위에 오른 종목은 방산주인 빅텍이었고요. 5위 종목입니다. 서환인데 오늘 건설주가 3거래일 강한데요. 중소형주인 서환도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좀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좀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딜리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3D 네. 프린터링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성을 좀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사항들이고요. 한 차례 큰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나서 재차 이제 2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향후 좀 여유 있게 정부 정책의 진행 과정을 좀 보면서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딜리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좀 이 종목은 주의해야겠다 싶은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좀 방산주도 많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시리아 우려감 때문이라고 하죠. 네, 시리아 부분들 때문에 네. 일단 방산주들이 좀 들썩거리는 모습들인데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반이 되고 있지 그런 않은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이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좀 접근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 검색 순위 베스트 5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테마주를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자동차 부품주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주.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같은 경우는 완성차 네. 섹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신고가의 흐름들, 즉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중국과 유럽 쪽의 경기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현대모비스부터 시작해서 만도라든가 한일 이화,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군들 대다수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인도 법인에 대해서 진출해 있는 기업들, 과도하게 좀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당분간 좀 소외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어차피 2014년도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도 성장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곧 회수 단계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하반기까지 내년까지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예, 우선 뭐 중국 시장의 그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아마도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탑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만두도 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한일 이화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처음 언급해드리는 현대 EP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견조한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대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과감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섹터는 없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보험 쪽에서 일단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7,640원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7,5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현대 EP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정재 멘토님의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에서도 멘토님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내 종목은 어떨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은 분들의 참여가 방송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상담자 공개 포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400원이시고요. 좀 손실이 많으신 분이죠. 다음 종목은 코스모 화학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75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먼저 루멘스와 코스모화학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루멘스 지금 현재가가 8,540원. 좀 줄줄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대표님, 루멘스와 코스모화학 좀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루멘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루멘스 주가 흐름 10,000원대 좀 버티는 듯 싶었는데 한 8,500원대까지 7월 바닥까지 또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근데 루멘스가 상승했던 그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었냐면요. LED 좀 100일 전구를 사용 못하게 되죠. 내년 1월부터.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따라서 조금 충분하게 반등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님, 잠시만요. 지금 바로 또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전화 상담 고르지 못했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시청자님. 네. 예, 죄송하지만 TV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TV를 아예 좀 꺼주시고요. 전화기로 한번 제 목소리 잘 들어봐 주세요. 그래, 그거 보고. 예, 고맙습니다. 이제 좀 잘 들리네요, 목소리가. 네. 네. 자, 일단 오늘 루멘스와 코스모화학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면 되겠죠? 네네. 네, 루멘스 언제 사셨어요? 손실 좀 많으시던데.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한 달 가까이 됐어요. 아, 한 달쯤에? 네. 네, 좀 매수하시고 나서 좀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저도 좀 속상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하나씩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루멘스 뭐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 어떻게, 사고부터 계속 빠지는데. 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좀 가장 조금 반도체, LED 관련주 중에서 좀 서울반도체 대비해서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네. 주가 흐름도 역시나 실적이 좀 발목을 잡은 모양새인데, 네. 얼마나 더, 이 종목은 내년 1월
1월부터 해서 내년 6월 정도, 내년 1, 2분기를 보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LED 종목들이요. 네. 그러면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가져가시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루멘스 같은 경우가 단기 좀 쌍바닥권 흐름, 그러니까 3바닥이라고도 하는데 3바닥권에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예. 4월 달에 바닥이랑 7월 바닥, 그리고 네. 이번에 바닥해서 세 번째 바닥인데, 네. 그럼 반등을 준다면 바닥권에서 항상 반등을 줘서 올라갔던 가격대가 그래도 네. 10,000원대였단 말이죠. 네.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의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조금 시장의 모멘텀이 지금 약간 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LED 관련 종목들의 시장 모멘텀이 관심이 약간 사그라든 모양새예요. 네. 또 역시나 기관들의 조금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많이 꼬여 있고요. 네. 그럼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이상은 당장의 상승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대신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최소한 제가 판단하건대 6개월 이상은 더 들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다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11,000원, 12,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아니면은 3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한데 3분기 실적이 뭐 긍정적이라고 하지만서도 확실한 실적 개선이 있는 구간은 내년 1월부터 LED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구간, 백열전 구간가 사라지게 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때 정말 실적이 완벽하게 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네. 3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이라 하지만서도 내년 1월과 2월, 내년 1월이 다가올,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는 11월, 12월쯤의 모멘텀보다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작단 말이죠. 네. 딱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깨지 않기를 좀 바라는 가격이 제가 한 8,400원 정도 라인은 깨지 않기를 바라는데, 네. 아마 조금 흔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8,400원요? 네, 그 아래까지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더 깨지 말아야 될 구간은 8,000원인데, 네.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좀 흔들려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루멘스, LED 업황보다는 여타 좀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수익이 좀 더 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루멘스는 결론은 조금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네. 약간 조금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잘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그리고 코스모화학입니다. 예. 코스모화학이 이게 테마주가 어떤 테마인 줄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무선 충전 테마잖아요. 예. 자, 무선 충전 테마도 같이 있고 또 2차전지 테마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죄송, 네.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2차전지 테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럼 코스모화학이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2차전지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차전지가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건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쵸? 예. 그런데 중소형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나마 좀 버티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예.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관련 종목들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8월 달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갈아타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당장은 중소형주의 그러니까 매수세 자체가 많이 좀 꺾이는 모양새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현상이 최근 두드러집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외인들 같이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이 조금은 돌아와줘야 되는데 당장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코스모학은요, 좀 안타깝지만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요. 네. 차라리 2차 전지에서 나는 수익을 내볼래 한 생각이 있으시면 대형주 쪽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로 가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갈아타라고요? 네. 만약에 좀 더 이제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하시고 조금 이게 상승을 주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차라리 LG화학과 삼성 SDI가 모멘텀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 2차전지는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로 끝나는 거지만 네. 삼성 SDI나 LG화학은 뭐 삼성 관련 이슈도 있고 또는 LG화학은 중국 모멘텀도 있는 거고 네. 같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아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LG화학도 네. 꾸준하게 다 잘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코스모화학은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이시는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5%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거, 비중이 10% 정도 알고 있는데, 5% 정도 좀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정도 다시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오늘 좀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네, 한일리화하고요. 네, 서울반도체, 네. 삼성중공업. 네, 일단 한일이화와 삼성중공업, 서울반도체 각각 매수가 궁금합니다. 한일이화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한일리화는 15,000원에 했고요. 그럼 오늘 좀 수익을 나고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오늘 주문했어요. 오늘 4만 600원. 삼성중공업 오늘 사셨고요. 네네. 46,000원. 네.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39,000원이요. 네, 서울반도체는 39,000원. 이거 좀 최근에 사셨나봐요. 네네. 네, 일단 서울반도체를 제외하고 두 종목이 좀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인데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투자한 지는 오래됐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가지고요. 네.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일단 한일이화하고 삼성중공업이 좀 플러스권에 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종목은 수익 이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네. 샀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가 서울반도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인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반도체 살펴볼게요. 자, 서울반도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소폭 빠지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상담드렸던 루멘스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이슈, 확실하게 이 대장주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를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루멘스에서 이거 내년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으신지에 대한 여부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봤을 때는 그 종목 매매하시는 그 스타일이 그래도 조금 길진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한번 샀다가 네. 수익을 내고 좀 팔고 다시 산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런데 잠깐 물리신 거. 네네네.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실적 개선 효과가 한 3, 4분기 때부터 루멘스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확실하게 턴이 내년 1분기부터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미국이랑 우리나라 100열 정도 사용을 못 합니다. 네네. LED를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울반도체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4만원대까지 뛰어오른 거거든요. 네네. 2만원대부터. 그럼 그 시점이 다시 한번 그게 이슈가 되는 시점이 11월이나 12월 달부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11월에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3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3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나서 주가가 그때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같이 이슈가 되면서 LED 관련주의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100일 정도 사용 못하고 내년부터 또 LED 관련주 사용할 거다는 뉴스 기사가 또 도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버티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당분간은 좀 어렵겠군요. 네, 당분간은 큰 폭의 상승은 가져오기 힘들 것 같아요. 시장의 이슈는 약간 조금 모멘텀에서 벗어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라. 나쁘진 않으니까 기다리시라. 어차피 좀 서울반도체 대장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걱정 마시고 조금 버티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한일이화입니다. 네. 자, 15,000원에 사셨어요. 네네. 타이밍이 정말 좋으셨네요. 사자마자 그냥 급등. 그렇죠? 네. 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사셨는데, 자, 자동차 부품주들 정말 잘 갑니다. 한일이화도 역시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상승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금 10% 풀려주면서 더 많이 사주니까 주가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도 보면은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최근에 한일이화 쪽에서 갑자기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게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저는 한일이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수익이 15,000원부터 사셨으니까 한 2,600원 정도의 가격차가 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한 17% 정도? 네, 네, 그 정도. 수익 나실 텐데.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지 제가 권해드리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2만 원까지 가져가시는데 절반에 대해서 대신에 제가 손절가가 아니고 익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16,000원은 깨면 안 됩니다. 이 종목 이제 16,000원이 깨게 되면은 그때는 나머지 절반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아니지만서도 절반은 비중 축소하시고요. 나머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16,000원은 지키시고 가져가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2만 원까지만 보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시면 한일이하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자, 조선주들이 갑자기 좀 좋아져요. 당연히 중국 PMI 지수 잘 나오고 유럽 PMI 지수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공업주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정말로 하염없이 많이 떨어졌던 가격인데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많이 안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보여줬던 초의 고점 라인 부분이고요. 또 지금 시점 봐도 2012년도부터 13년도 초에 보여줬던 그 어느 정도 고점에서 수익이 지금 살짝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리신 분들이 거의 다 수익 중이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5에서 7, 8% 사이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팔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한 10% 정도 수익권이잖아요. 그쵸? 그럼 39,000원, 4만원에서 10% 정도니까 한 4만 3, 4천원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금 당장은 수급이 그래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살펴보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수급이 외인들과 기관들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데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한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사이 구간에 기관들의 수급을, 외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매도가 나올 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시되 45,000원을 고점 라인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대응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장은 팔지 마시고요. 조금 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울 반도체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죠. 대응하시다가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좀 빠르게 가볼게요. 포스코 ICT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8501님의 문자 종목이기도 하신데 포스코 ICT 매수하신 가격대가 9,200원, 현재 비중 20%, 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스코 ICT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세요. 자, 단기 목표가를 하셨는데요. 네. 언제 사셨는지는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9,200원이라 하셨으니까, 또 단기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네. 며칠 전에 좀 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9월 1일인가요? 이때가 언제죠? 9월 2일이나 아니면 8월 30일쯤에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보셨으면요, 이 종목 지금 몇 번째 맞고 떨어집니까? 10,000원대 가려는 시점 자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지금 목표가로 잡아야 될 부분이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미 이전에 많은 분들이 9,500원부터 9,700원대, 800원대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털고자 하는 시점 자체가 9,600원, 9,700원 넘어가면요.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털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자,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요. 기관들도 그 시점에서 좀 털려는 의지가 좀 보였고요. 역시나 좀 빠지니까 바닥에 샀던 물량을 고스란히 다 뱉어내는 모습이 나타나줬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 오늘 상승을 줬는데 약간 윗골이 달립니다. 그러면 9,200원 사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9,400원 단기적으로 깨지지 않는 그 가격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지켜야 될 라인이 9,000원 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9,000원 초반대 라인 지켜줬어요. 그러면 그 좀 버틸만 하긴 한데, 좀 단기 수익 실현 하시고자 하시니까, 한 9,600원, 700원 정도 올라탈 때는요,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급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기미는 일단 안 보입니다. 약간은 좀 시장에서 벗어났고요.
스마트 그리드 테마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시일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들이 약간의 그 실적 이슈와 더불어서 테마를 타고 가주다가 갑자기 힘을 못 받고 테마가 좀 사그라들 경우에는요, 주가가 갑자기 원래 가격으로 회귀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버틸만 한데요. 그 시점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9,000원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 4% 수익 나셨으면은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 5% 이상 드실 생각이시라면 한 9,600원 이상 됐을 때는 수익 실현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단기라고 하셨으니까 9,600원 정도 매물 쌓였기 때문에 그때쯤 매도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517님의 한솔 테크닉스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21,500원, 비중이 20%좀 손실이 있는 상태세요. 네, 무선 충전 테마죠. 네. 한솔 테크닉스 무선 충전 테마입니다. 자, 무선 충전 테마주들의 차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정말 다 빠그라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RF텍부터 시작해서 올 3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RF텍이 2만원까지 갔다가 만원대까지 떨어졌고요. 크로바이텍 똑같습니다. 3월 고점 9,700원까지 갔다가 4,500원 반토막 났고요. 이렌테그는 어느 정도 고점을 아예 만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7,000원대고요. 한솔 테크닉스도 역시나 4월달 고점 3만원, 2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8,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지금 무선 충전 테마주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트3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저는 확실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갤럭시 S3부터 시작해서 무선 충전 나온다 해서 조금 뭐 LG에서도 같이 조금 상용화 시키고 뭐 인증받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막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나올 때만 그때 반짝거려서 주가를 2배 이상 띄웠지만서도 그 이후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모양새예요. 그러면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7월부터 해서 바닥은 다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시도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솔 테크닉스도 제가 알기로도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3, 4분기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꼬리를 틀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의 모양새에서는 그 흐름을 찾아보기는 힘드네요. 하지만 21선 라인이 조금씩은 상승하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고요. 빠지지 말아서 최소한도로 한 18,000원 라인 밑으로는 가면 안 되거든요. 한 18,000원 초반대 유지해 주다가, 여기서 좀 약간 그래도 밀려서 유지해 주다가 다시 꼬리 틀면서 21선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는 이상은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는요, 지금은 가져가시는데 18,000원 깨면 골치 아픕니다. 그때는 진짜 안타깝지만은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정리를 전략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꼬리 틀고 올라가서 갈 경우에는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매수가 정도 많이 좀 다가왔다 싶으시면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가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 꼭 18,000원 지지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김소연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칠게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